안녕하세요. 토우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금을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팁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건비 지급명세서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저희 관리소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신고할 때 크게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사업소득이라는 3.3% 뛰는 그런 사업자, 인건비에 대한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신고하죠. 상용직은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로 원천징수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한번 그 직원이 그 직원한테 얼마를 주고 비과세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쓴 금액이 얼마인지 신고를 하는데 일용직하고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3.3% 뛰는 인건비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지급된 세부 명세서가 필요해요. 그거를 올해 27년도 7월 1일부터 매달 신고하는 걸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된지 세부 내역서를 지급하는 내역서를 매달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요거 인건비 간편 제출을 해야 되는 이유죠. 지금부터 인건비 간편 제출을 홈택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일단 들어가시면 먼저 홈택스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고요.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면은 회원 가입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금융 공동인증서 아니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인건비 간편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사원관리, 급여관리, 현황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원관리는 저희가 그 직원이 누구 있는지 급여하고 인적사항을 한 번만 넣으면 그 다음 달도 똑같은 사람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등록이 된다는 거죠. 첫 번만 입력하니까 너무 편하고요. 두 번째는 일용근로자 하거나 아니면 인적용역자 이 3.3%가 사업소득이에요. 이 두 가지로 선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조회는 일용근로사업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고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별 급여 조회로 이렇게 간편하게 조금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현황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상단에 시간이 있죠. 사원관리 현황조회는 상시가 되는데 급여관리는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만 운영을 되니까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이나 폐업했으면 여러분 휴업 폐업일에 속하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원관리에 대해서 이쪽 첫 번째 단계 선택해 드릴게요. 사원정보를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처음만 입력하면 계속해요. 사원정보는 급여 입력 전에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원정보는 여기 일용근로자인지 내국인지 주민등록 이거를 다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하단에 사원명단 사원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하면 등록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에서 신분증 받으셔야겠죠. 소득자 유형은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자, 사업소득자로 구분되고요. 일용근로자는 하루만 일해도 또는 시간으로도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받는 근로자고 인적용역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방법은 일용근로자하고 인적용역 사업자 구분 체크하는 거니까 요 순서대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이제 사원관리 등록하면 다음에 급여관리인데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일용근로자 급여를 먼저 보면 급여관리에 일용근로자 급여 입력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일용근로자의 급여 합계에 조회된 사원을 선택하면 급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입력하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아까 그 사원 등록했으니까 일용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한 거는 하루를 선택하시고 근무일자 및 과세소득을 입력합니다. 연속으로 5일 근무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기간을 선택하고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과세소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 15만원 차감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 빼지 마세요. 알아서 얘가 계산을 해줘요.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얘를 선택하고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공제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 근로해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작성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 보면 과세소득이 16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일당이.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해서 이렇게 미리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작성 방법입니다. 급여 내역을 입력했으면 등록하기를 넣으면 그 하단에 내용이 들어가요. 등록된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일용근로자 월별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급여 합계를 확인해서 체크를 한 번 더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를 하십니다. 전체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맞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맞다. 그럼 확인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하시면 되죠. 접수증은 꼭 출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한 번 더 금액과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고 나서 조회하기 버튼하면 제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접수증도 접수번호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인적 용역자, 사업자, 우리가 말하는 사업소득이라는 사람분의 급여 입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똑같아요. 사원정보 등록해 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용역자 3.3% 급여 입력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적용역자 급여 목록에 조회된 사원을 선택하면 위에 급여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업종을 찾으려면 그 사람 업종 검색 버튼 클릭해서 세부 코드명으로 조회하거나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종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니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타 자영업 코드 선택 시 유의사항 및 신설 업종 코드에 대한 안내를 좀 이렇게 팝업이 뜨니까 이거는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식당, 주방, 보존,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걸 그거를 안내해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는 가끔 이렇게 팝업이 뜨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게 하면 세율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 하단으로 계산이 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하단, 제출하기로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제출하면 전체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내용이 맞으면 확인을 누르고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접수 내용 확인하고 금액 인원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출하기 조회하기 버튼에서 가면 제출한 재료가 조회되고 접수번호 누르면 접수 내역을 볼 수 있고 접수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보고 출력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현황조에서는 제출한 지급 명세서와 소득자별 급여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 상시 운영이 되고요. 일용 및 간이 지급 명세서 조회는 급여관리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자별 급여 지급 내역을 조회하려면 현황조의 소득자별 급여 조회를 선택하시면 여태까지 신고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행적인 한마디로 인건비 간편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써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